특히나 비 온 날 이렇게 아침에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기가 걸려 있더라고.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미라는 것이 이제 성실한 벌레, 의로운 벌레, 성실한 벌레. 그런 이 개미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또 나이가 들면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소득이 끊기죠. 그러니까 이 한문이라는 게 참 우리가 의미 글자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뜻이 우리는 어쩌면 이런 지혜로운 벌레를 가져야 된다. 예. 그리고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할 건데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준비에 연결된 분 계시고, 예. 난리 났네. 이거 집에서 만든 게 못하나? 공감이죠, 공감. 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수용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이제 공감의 차이인데 그 공감은 내 뇌에서 나오는 주파수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또 들어봐라.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들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울산 OM의 어떤 여러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자 해요. 그래서 향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어떤 스님이 이제 시주라 시주 밖에서 뭐라 하죠? 뭐 남의 아비 탑을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방마님이 또 저 스님이 또 오셨네 해가지고 내가 주나봐라 그래요. 주나봐라.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스님 밖에서. 그래서 갑자기 내가 가나봐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듣나봐라 하면은 제가 계속 끝내나봐 하고 안 끝낼 겁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자 마음을 열어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다. 우리가 어쩌면은 가장 지고한 가치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어떤 그런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죠. 지금 어쩌면 이제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시속 100마일로 달렸다면은 자, 거기를 왜 가느니 또 아메이 내가 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아마 일마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그 변화를 받아들일 건가? 지금 AI 또 챗 GPT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 모릅니다. 예.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아침에 신문 보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좀 뭔가 공감하고 그런 변화를 인지하려면 적어도 신문 하나는 봐야 된다. 신문. 예, 신문 하나 보면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하는데 몇 년 걸린다 합니까? 졸업하고 1년 반이 걸려 1년 반이. 그런데 그게 당장에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이제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취업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을 전공한 학생들은 실리콘밸리로 바로 취업이 됩니다. 좀 경력만 쌓이면. 그 애들이 받는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2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어떻게 내가 따라가는가. 예. 그런데 인공지능의 전문가 댁에서는 또 굉장히 경쟁이 높잖아요. 그래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 그 어떤 직업의 퀄리티의 어떤 그런 어떤 빈부도 가져오지만은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경쟁력이고 또 그 경쟁력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를 내가 인지하지 않으면 정말 영원히 그 어쩌면은 이 나의 어떤 주어진 삶의 굴레를 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미국의 이 AI가 엄청난 그런 어떤 근로자 또는 전문직 이런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데 2030년 되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우리의 어떤 좀 존경하는 그런 직업까지도 이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건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되겠고 또 우리 어쩌면 가족의 문제고 어쨌든 이 변화를 거부하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1811년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증기관이 발명돼서 이제 엄청난 그런 증기관이 이제 공장의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 근로자들이 자기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기계 파괴 운동을 합니다. 기계 파괴. 이 방직기를 이제 막 망치로 때려 붓는. 근데 낮에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기계가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근로자들을 잡아가지고 150명을 처형을 해요. 거기서 탄생된 게 그 노동조합이 탄생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의 이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줄어든 거죠.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고 또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이제 증기관이 발명됐기 때문에 자동차가 발명됐거든요. 근데 자동차 발명되니까 이 마부들의 직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마부들이 또 내 직장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적기 조례를 해가지고 증기 자동차의 속도 제한 시속 4km. 그래서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자기를 넘어가면 안 돼, 자동차가. 예, 누가 자동차 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들은 어디로 넘어갔죠? 독일로 넘어갔죠. 예, 결국은 우리 같으면 1811년 우리 정조대왕 때나요? 예. 그리고 1900년 이제 고종이 이렇게 이제 시대가 됐지만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의 영역을 보니까 2.5%가 혁신가. 앞으로 미래 5년, 10년, 20년, 심지어 50년, 100년을 보는 사람. 이분들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너무 헛소리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변화를 좀 일찍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을 얼리 어답터. 저희들은 아마 좀 얼리 어답터가 아닌가. 예. 한국 아메가 들어와서 그래도 어떻든 뭐 5년 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근데 또 여러분도 얼리 어답터 또는 선도적 대중이 있겠죠. 이분들은 변화를 어떻든 내가 빨리 받아들이고 뭔가를 준비됐다 느끼는 분들이 느끼는. 예. 그런데 이 혁신가가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낮죠. 예. 워낙 그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성공한 분들은 어쩌면 얼리 어답터나 선도적 대중들은 이제 이런 인프라가 깔려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후발적 대중 있죠. 예.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 예. 또 어떤 분은 이제 느린 복. 예. 지금도 자동차에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분들은 느린 부야, 느린. 경험하는 분에게 돈을 주고 자동차를 통과시킨다. 이것은 뭐 정말 지금도 새마을 슈퍼를 찾는 분. 이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국가나 개인이나 자, 국가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때 전부 다 패공이 돼요. 패공. 전부 다 선진국이 된 거죠. 그리고 변화를 거부한 국가들은 전부 다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 우리나라 식민지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자, 이 변화를 편승한 분들은 상류 사회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간 1세대 1세대. 서재필 뭐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 하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자, 그렇지만은 자, 이런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 앞으로 이 변화의 속도는 더 빠를 거라는 거죠. 예, 인공지능이 어쩌면 엄청난 속도로 우리 삶에 이제 곳곳에 이렇게 저는 이제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은 이 변화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국가든 개인이든 내가 좀 더 그런 주류사회 또는 그런 어떤 좀 더 남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은 이 변화를 거부하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결국은 교육에 있다. 교육.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화여대 사회교육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참 공감이 돼요. 자, 신분 상승을 위해서 100년에 걸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나보다는 우리 자녀가 우리 후손이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지 않나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몰입하고 예, 그런 어떤 사항을 지켜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이렇게 3대 후에 100년에 걸친 시간이 필요한데 자, 1세대 생계 해결과 자식 교육. 예, 어쩌면 저도 우리 부모님의 1세대는 생계 해결과 자식 교육. 어쩌면 그때는 이제 6.25 일제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사는 게 문제죠. 사는 게. 그런데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2세대는 1세대 희생을 기반으로 신분 상승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죠. 약간의 풍요와 자산을 구축했다.
예, 저희는 2세대라고 본다면 제 3세대는 형성된 자산을 기반으로 갖추는 삶을 추구하고 진정한 신분 상승을 이뤘다. 이게 이제 유태인들의 미국 주류사회의 어떠한 진입의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연구한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 큰애도 이제 MBA를 졸업했는데 거기에 이제 MBA 그 졸업생들 보니까 정말 각국의 그런 어떤 부모로부터 또는 그런 선조로부터 그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얘들은 그런 어떤 부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MBA를 굉장히 많이 왔다고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은 그 이제 한국계 미국인 같은 졸업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이제 미국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같은 MBA를 졸업했는데 한국 이제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는데 연봉이 2억 5천에 자동차, 집 주죠. 얘들 국제학교 보내주죠. 그게 왜 그러겠을까요? 그는 미국 국적이니까. 미국 어떤 그런 졸업생들 대우를 해준 거죠. 예. 그러면 보면은 자 할아버지 부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 자기 부모님이 미국에 유학을 왔겠죠. 그럼 자기가 또 그런 어떤 주류 사회로 편입되는 데는 거의 한 할아버지의 어떤 부와 부모님의 어떤 유학과 자기들이 미국에 태어나서 또 한 30년 그러니까 정말 100년이 걸렸다. 근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는 자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너희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게 저희들이 굉장히 큰 자부심. 그래서 어쩌면 100년에 걸친 시간을 30년 만에 단축시켰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기회를 만났다는 거, 그런 기회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쩌면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문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각세. 자 40대 출산, 40대 출산해서 50대 초등학교, 60세 대학교 이미 어쩌면 옛날 같으면은 전부 다 나이가 드신 세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하고 싶어도 은퇴를 못하는 세대. 그래서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20대 그 졸업생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취업을 못하고 있는 애들이 몇 명? 80만 명인가? 이제 캥거루예요, 캥거루.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이 전 세계 빈곤율 1위. 예,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에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그래서 70대 취업률이 20대를 능가한 거예요. 건강도 하지만은 일단은 생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쩌면 우리가 변화를 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대체할 건가? 그래서 60대 재취업, 70대 황혼율과 은퇴 나이도 등골이 흰다. 그래서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한국이 1위. 저도 경제활동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해서 5명 중 1명.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럼 우리가 길을 찾을 건가? 자, 또 나오네요.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길 막대로 오는 백발 막대로 치료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쭉 보니까 고려시대는 평균 연령이 40, 39.7세. 이게 이제 묘비에 다 나온 거예요. 뭐딱 해가지고 묘비 보니까 39.7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10대 후반에 결혼해 전부 다 결혼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손자를 봐야 나요. 30대 손자를. 예. 그리고 이제 40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떻죠? 40대 청직장 돌리고 육아휴직을 부장이 되어 떠나고 출산도 40대 여성 출산율 20대를 여성의 2배가 되고 60대 결정활동 참가율이 20대 초반보다 높아졌다. 예. 그리고 하나 굉장히 특이한 자료 내용인데 구글은 500세까지 사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젊은 몸으로 오래 사는 길을 찾는다고 한다. 예. 우리가 나이 먹어서 아파서 오래 사는 건 누구나 바람직하지 않죠. 또 아무 생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건강만 해서 오래 사는 거 그것은 뭐 모두 다 지옥 아니에요? 예, 돈이 없다면? 예. 그런데 이 어떤 이 프로젝트는 아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사장님인가 이분이 1년에 쓰는 그런 어떤 노화 억제 그 비용으로 1년 한 20억을 쓴대요. 예. 그래서 이 노화를 억제한다고 했는데 뭐 말씀드렸지만은
자, 내년에 지금 중국 아메이에 신의 어떤 물방울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은 노화가 억제된 아미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예, 이게 우시 연구소에서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제품이 개발돼 가지고 내년에 이 한국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 우리 아침에 바득게 드셨죠? 이거 바득게 드시면 노화가 억제돼요. 노화가 억제되고 뭐 젊음을 내봐 그게 아니죠. 예, 우리가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죠? 예, 건강한 삶을 통해서 뭔가 생산성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가치로운 삶이 중요하지 건강하고 그런데 뭐 생산성 일으키지 않고 계속 돈이나 까먹는 삶이라면은 그것은 아니야만 못하는 그런 경우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굉장히 준비된 노후가 됐다면은 굉장히 멋진 삶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나이는 94세인데 건강검진 몸매 36세. 일본의 어떤 할매 신문에 나왔죠. 아주 대서특필됐거든요. 예, 94세인데 36세 체내 연력을 자랑하는 사토 히네시의 비결. 자, 틈틈이 생활 운동하고 호기심 그리고 긍정적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 36세라니까. 예?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36세로 나온 것이다. 혈관 나이는 20세, 163cm, 63.5kg. 아주 평균 체중 아니에요? 예. 근데 그분의 이제 또 하루의 일과를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2차 세계도 겪었고 또 뭡니까? 그 대지진도 겪었고 그러면서 산다는 것에 참남을 받고 산다는 것 고귀함도 동시에 느꼈다. 그러니까 90년을 살았으니 저희 어머님도 94세인데 비슷하네요. 예. 그럼 보니까 일제 시대를 겪었고 유교를 겪었고.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루 일과는 6시 일어나고 그리고 식사는 매일 세끼 직접 만들어 많은 양을 먹어. 예. 그리고 채소도 무척 많이 먹는다. 그리고 아침에 밥, 국, 생선, 고기를 먹고 나토 일본에 유명하잖아요. 예. 이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10시에 목욕하시고 물속에서 발차기를 500개 정도 한다. 생선과 고기는 꼬박꼬박 드시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름으로 튀긴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한다. 예, 예. 또 특별한 운동은 계단 오르기. 그리고 하루에 7시간씩 잠을 자고 자기 전에 휴대폰은 절대 하지 않고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하고 잔다. 예. 또 신문도 계속 읽고 잡지를 읽는 이유는 지식을 보충해 지식인들과 즐겁게 대화해요. 주변 사람들과 지인들과 만나고 전화도 자주 한다. 상대가 100명이 넘는다. 이번에도 그 스위스에 FC 미팅 가서 전 세계 100세의 지역의 블루존. 그 블루존에 산 사람들의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블루존에 사람들의 장수란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운동을 계속하고 친구가 매일매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3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3명 이상. 예. 그리고 긍정적이고 이런 이야기하는데 똑같더라고요. 예. 술, 담배 안 하지? 예, 하는가 안 하는가? 이분은 담배는 안 하지만 종종 술도 마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그런데 혈관 나이가 33세, 30세. 예. 이렇게 사는 게 멋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어떠한 변화 또는 이 시대에 어디서 길을 찾을 건가? 누구나 건강하고 또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럼 그런 기회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냥 애 엄마, 누구의 부인, 누구의 딸, 이름도 없이 예.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주체적인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한 번은 고민해야 돼.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정신없이 죽잖아요. 한 번은 나란 존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뭐죠? 행복이죠.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어떠한 성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뭐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좀 나이 드시면 그런 우울증이 오고 해안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내 삶은 어디에 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열심히 해서 은퇴하고 나서 할 일 없고 70이 넘어도 남자들은 집을 안 나간대요. 그 부인 답답해가지고 하루에 삼식이 꼬박꼬박 밥 차려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발 나가라. 갈 데가 없대요. 아, 경로당으로 가라. 경로당도 가기 싫대요. 왜냐하면 70대에 경로당 가면 막내 취급을 받는데 물 떠와라 커피 떠와라 뭐 해라. 그럼 집에 하루 종일 삼식을 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나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을 건가? 자, Playing at some of these golf courses, I was not allowed in the clubhouses where all the other juniors were. Color of my skin dictated that. As I got older, that drove me even more. So as I was denied access into the clubhouses, that's fine. Put my shoes on here in the parking lot. I asked two questions only. That was it. Where was the first tee and what was the course record? Not complicated. 예. 지금은 타이거 우즈가 뭐 골프 황제 어마어마한 부를 이렇게 이뤘지만은 이 주니어 시절의 젊은 이 10대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흑인이라고 골프장 옷 갈아입는데도 못 들어갔다.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너 들어오지 마. 예. 그래서 골프장 이제 차 몰고 가서 주차장에 신발 갈아 신고. 그리고 1번 티 어디서 골프 시작하지? 그리고 이 골프장의 기록이 얼마야? 내가 그거 깨버리겠어. 예. 그런 어쩌면 결핍. 그러니까 누구는 이 결핍이 어쩌면 내 삶에 굉장히 비참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될 수 있지만 누구는 이 결핍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취약습니다. 취약습. 예. 열등감 누구나 있을 수 있죠. 결핍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런 결핍과 열등감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장애로 나에게 주어지지만 누구는 그 열등감과 결핍이 성공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 타이거 우즈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 문제겠죠. 타이거 우즈는 이 결핍이 부를 축적한 요인. 일단 성공해야 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 전부 다 제패하리라. 얼마나 각오를 했겠어. 최경주 선수가 그런 얘기 했죠. 타이거 우즈만큼 골프 대회가 끝나고 연습장에 바로 가서 연습한 사람이 없다. 하루에 자기가 2,000개를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저도 골프 좋아하지만 팔이 올라가지 않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2,000개를 칠 수 됐다. 예. 예. 그리고 타이거 우즈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버님이 항상 얼우주지만 자기 전에 항상 우승하는 순간을 이미지화시키는 영상을 보고 자라. 너 골프장 가서 어떤 대우 받았니? 너 열받지 않아? 언젠가는 너도 저 골프 챔피언이 돼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줘. 그때 네 자신을 찾을 수 있어. 무쇠가 어떻습니까? 예? 무쇠 포효하잖아. 뭐 사자가 포효하듯이, 호랑이가 포효하듯이. 너희들 죽었어! 그런다니. 저는 이게 근성이고 이게 뭡니까? 기질. 예. 우리가 암해sab을 하는데 그런 어떤 결핍이 있겠죠. 아, 나는 뭐 환경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게 어쩌면 좌절할 수 있겠지만 누구는 부의 축적용이 되고 부를 확장해서 주의사를 치니. 지금 타이거 우즈에게 누가 감히 너 들어오지 마. 이 친구는 한번 초청되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초청비를 받고 초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 결핍이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성공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 또 하나 이번에 공화당의 부대통령 후보 제가 이 책을 한 7, 8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힐 빌리의 노래. 그 오하이오주 정말 힐 빌리라는 건 언덕과 계곡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에 백인 노동자, 아버지는 그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 그래서 어릴 때 7살 때가 6살 때 부모가 이혼한 거예요. 할 데가 없는 할 때.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간 할머니 집. 엄마는 마약에 빠져가 얼마나 실에 빠졌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키우면서 항상 할머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운이 없다고 술되는 망할 머저리들처럼 되지 마라. 그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너는 될 수 있어. 그 할머니 입이 굉장히 거칠었대요. 그런 거친 할매들 있죠. 특히나 경상도 할매들만 막 때려쳐라 막 하려면 똑바로 해. 예. 그러면서 항상 한 이야기가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인생은 고통이고 당신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 운이 없다고 여겨졌지만 그 사실 실패에 대한 변경은 될 수 없다 얘기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 가려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 참여를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하이오대 이제 졸업을 해요.
근데 그 마을에서 대학을 간 첫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에일대 장학금을 받고 에일대를 들어가 로스쿨. 거기서 현재 부인을 만나. 부인 만나가지고 쫙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스토리를 책으로 써라. 너무 멋지다. 아주 그 개천의 용난 아니에요? 개천의 용난 책이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예. 여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런 루저, 그러니까 흙수저가 성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친구는 그런 흙수저의 환경에서 성공을 했을까? 그 요인들이 쫙 찾아졌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그렇게 나의 꿈과 희망을 북돋아준 사람, 예. 그리고 내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수고할 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예일대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로저 실리콘밸리로 그 부인의 영향 그 부인은 이제 인도계 같은 동기생이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잘 만나요 부인을.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이 책을 쓰라고 이렇게 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 일약 베스트셀러가 된 베스트. 유명해진 거죠. 그렇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뭐 초보였죠. 그런데 실리콘밸리 와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M&A를 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면 부인을 통해서 앨런 머스크를 만나. 앨런 머스크가 부시 아니 그 트럼프에게 얼마를 후원한지 아세요? 600억으로 600억. 600을 후원했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앨런 머스크를 달리 본 거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를 연결시켜주고 자기는 이제 오하이주 가가지고 상원 의원이 당선된 거예요. 그 39에 공화당의 부통령이 된 거예요. 이분 친구는 반드시 공화당의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개천의 용난 거죠. 그 결핍이 내가 성공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누구나 요즘 나도 재벌 아들이 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아미를 열심히 안 해요. 예? 앞으로 이 부분은요. 저는 이 사슬을 끊는다는 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누군가는 이 사슬을 끊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슬을 끊는 기회가 주어진다? 더 불가능할 거라. 예.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농다. 나도 재벌 아들이 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재벌이면은 자식 걱정할 취업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응? 어제 신문을 보니까 오늘 신문 봤네. 최태원이 아들 어깨동무하고 막 그것도 그게 또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뭐라 합니까? 나 우리 아빠 너무 좋아해요. 응? 본부이나 이혼했지만 이 재벌 어마어마한 SK그룹의 재벌이잖아요. 응? 후계자가 누구예요? 진대. 아빠를 안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눈치챈 거야. 응? 아, 나 아빠 너무 사랑해요. 탁 아들이 더 커 아빠보다. 아빠 사랑해요. 나 줄 거지? 멋지잖아요. 응? 예.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될 수는. 누군가는 끌어야 돼. 그래서 부의 추월차선 누구나 내가 그런 부를 축적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그런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또 상류사회를 진입하고 누구나 꿈꿀 거라봐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과연 부를 축적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는가 또는 널려 있는가. 올해 작년에 자영업자가 몇 개가 폐업했다고요? 100만 개가. 이 재벌 이런 어떤 어, 기업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 쉬운 일.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기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업은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뭐 사업 뭐 먹고 사는 사업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업, 그 부분은 과연 나에게 기회가 나비가 있는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동물은 몇 시간 동안 처량하게 울었고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물이 나이가 들었고 어차피 우물을 덮어야 했으며 당나귀를 구출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을 모두 초대해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삽을 잡고 물에 흙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당나귀는 일어나는 일을 깨닫고 끔찍하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조용해졌습니다.
몇 삽의 흙이 더 던져진 농부는 우물란을 내려다보게 된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는 등에 맞는 흙을 털어내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털어내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농부의 이웃들이 동물 위에 흙을 계속 던지자 그는 흙을 털어내고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결국 당나귀는 우물 가장자리를 넘어걸어 나갔습니다. 좋은 인생은 당신에게 흙을 던질 것입니다. 우물에서 나오는 비결은 흙을 털어내고 한 걸음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역경은 딛고 올라갈 발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물에서 나오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고 당신에게 던져진 흙을 이용해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누구나 꿈을 꾸겠죠. 그렇지만 꿈을 잉태하는 순간에 고난은 시작됩니다. 흙만 던집니까? 돌멩이도 던지고 바위도 던져버려. 바위. 영원히 아미를 못하게 바위 던지지 않나요? 예? 그렇지만 당나귀에 꿈이 있었죠. 나는 잘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다. 예? 누구는 그런 결핍, 누구는 그런 비난, 그런 좌절이 그 일을 이렇게 못하게 되는 원인도 되겠지만 누구는 어떻습니까? 이 당나귀의 꿈처럼 나는 살고 싶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물을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자, 플랫폼. 모든 이제 기업들의 어쩌면 그런 어떤 기회, 그런 어떤 성공의 요인은 플랫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대재벌로 성장했죠. 이번에 이금용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예? 우리 천리안 뭐 판매일 뭐 예. 근데 우리가 또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뭐 아이러브 스쿨인가 뭔가 있잖아요. 예. 그건 망한 거죠. 예. 또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 기업들은 전부 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텔리 아니 테무 알리 이 부분도 이제 반짝하다 요즘 많이 죽었죠. 뭐 중금속이 포함됐고 또 그게 싼 게 비지적이다 한순간. 그러니까 끝없는 이 플랫폼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하는가가 기업의 성패를 차우듯이 우리 개인한테도 마찬가지. 네, 이분이 이제 유기은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환경 건설환경과학부 교수. 이분을 제가 한번 초청했는데 이분은 이제 외부 강의를 안 한대요. 이제 국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에, 자 플랫폼의 소유는 나의 미래 및 후손을 위한 가장 확실한 자산이 될 것이다. 2017년 국가에 낸 보고서예요. 네. 이 보고서를 과연 이 책을 구해하니까 없더라고. 2050 이 한국 미래 사회 엉뚱한 책만 저한테 왔던데 예,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초청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90년 한국 사회는 플랫폼 소유주들이 0.001%, 플랫폼 스타가 0.002%될 거야. 한국 사회 최상류층으로 자리 잡을 거라. 이걸 과연 내가 어떻게 믿는가? 응? 저 울산에 오래 살았거든요. 여기 삼산, 제가 87년대에 놀았는데 전부 다 뻘밭 아니 뻘밭? 그때 부모님 설득해서 좀 땅 좀 사지. 응? 우리 상사분이 방어진에 살았는데 여기 지금 있나요? 백양 뭐 BYC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소유주야, 소유주. 삼성이 개발할 때 부모님이 그런 목돈을 줘서 여기다 땅을 샀거든. 그래서 5층짜리 BYC 건물을 올렸고 저희들은 아파트 계약금도 없었거든. 예. 저 무거동 전부 다 뻘밭 아니 뭐 논밭 아니야 논밭? 예?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지금 70년 후 70년 우리 자녀들은 그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면 우리 나이가 되겠죠. 그때 그럴 거예요. 왜 삼산의 무거동에 좀 그때 좀 땅 좀 사든가 건물 하나 만들어 놓지 그랬냐. 똑같은 거죠. 엄마 아빠 그때 좀 플랫폼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뭐 했노? 김치합니다 울산에 와가지고 미팅하고 막 그랬다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99.997%가 프레카리아트인데 자 불안정한 노동 계급으로 한국 사회 99.997%가 이런 불안정한 노동 계급 그 계급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한 게 많습니다. 이걸 과연 내가 어떤 안목으로 보는가의 문제라. 어렵다 힘들다.
예, 세상에 쉽고 빨리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삼산의 무거동에 땅을 사는 게 중요하죠. 예?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든 내가 플랫폼을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하다. 예. 만약에 미래가 이 속도가 저는 빠르면 빨라지 늦어지는 알 거라고.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지금도 이건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다. 부모라면은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 내 자산,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그런 이 계급을 위해서, 자산을 위해서. 그런 어떤 책임,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맥킨지 보고서, 유명한 맥킨지 보고서 아니에요? 자, 다단계 판매는 대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왜? 이분들은 전문가들 각종 보고서의 공통된 특징은 단순 반복적인 직무가 아닌 감성에 기초하고 존경함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예. 인공지능은 충돌할까 안 할까요? 예. 바로바로 결론 내린 거죠. 따따따. 근데 우리 안 오면 왜 안 왔지? 예. 또 오면 왜 왔지? 또 어떤 관심을 왜 갖지? 우리는 이런 어떤 감정. 그리고 인공지능이 다단계 판매를 대체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 이분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결정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감정까지 주입을 한다는데 아주 초보자겠죠, 초보자. 예. 인공지능이 오직 소비하는 건 뭐밖에 없죠? 전기밖에 없죠, 전기. 우리는 뭐가 있죠? 열받으면 막 계속 도막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면은 그런 생산성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필 코틀러 마켓 5.0.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야기죠? 자, 어떤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 자, 아메이 사업과 마켓 5.0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 자, 기존의 유통 방식보다 직접 판매 방식을 더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울산에도 지금 홈플러스 이마트가 문을 닫나요? 해운대는 홈플러스가 문을 닫았어요. 점점 다 닫습니다. 이마트도 조만간에 문을 닫을 거라고 해요. 그럼 이런 온라인에 그리고 이런 개인 이런 직접 판매 방식을 선호할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아마 시대의 변화에 이렇게 중요한 어떤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아, 내가 지금 가게를 열어서 뭘 해야 되겠다. 그건 가게 열자마자 어쩌면은 폐업하는 어떤 길이 아닌가. 아메 사업자분들은 제품만 아니라 가치도 전달해야 됩니다. 가치. 그냥 우리가 제품 한번 써봐. 그게 아니란 거죠. 이 디지털합스, 이 에롯시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예, 또 이런 변화에 어떤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가치에 대해 소통하고 전달하는데 전문가가 돼야 된다. 소통. 우리 소통 잘합니까? 우리는 소통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 그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 경상도 할매가 이웃집에 낫을 빌어, 낫을. 며느리가 어머님 저 낫집 필요한 낫 좀 빌려오세요. 집에 낫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할매가 이웃집 가가지고 그런데 옆집 할매한테 낫 있나? 제가 우리 아침에 동백섬을 뛰는데 참 하여튼 경상도 할매들 아주 유명하더라고. 이 거기 생선을 이제 자판을 깔고 생선을 팔더라고. 그리고 과일도 팔고. 그런데 과일 파는 분한테 그래. 과일이 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거야. 파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달지 않을 것 같으면 사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 파는 사람은 어떻게 답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달아요. 할매 한번 먹어볼게요.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전라도 할매는 이웃집 할머니한테 낫을 빌려 가면은 가서 커피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그런대요. 아, 이 며느리가 낫을 빌려 하는데 낫이 있는가 모르겠네. 왜 정부를 먼저 쌓았잖아요. 먹고. 그러니까 낫이 없는데 그럼 내가 옆집에 낫이라도 빌려줄까 그런데요. 정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 할매가 옆집에 할매한테 가가지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간대요. 그럼 니 왜 안 넣어 하니까 우리 며느리가 낫이 좀 필요하다는데 낫이 있는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친하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좀 충청도는 느리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인데 어쨌든 특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전문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상도 사람 후원하면 바로 아메 안아 할 수 있지만 전라도 사람 후원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먹고 마시고 정분을 먼저 쌓아.
그래 아메 이번에 이스프링 나왔는데 네 필요한가 모르겠네 하면은 먹었으니까 정수기 좋나 하면서 구매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된다. 또 하나가 5세대, 5세대. 뭐, 손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증손자. 이 5세대, 이분에 대해서 개인 마케팅. 그러니까 굉장히 까칠해. 예?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노인한테 좋은 거 주면 되지만, 이 손자뻘한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맞는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이터치, 하이테크 그런 인공지능, 그리고 여성의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게 소위 말하는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아침에 굿모닝 다 하셨죠? 굿모닝이 왜 필요한가? 자,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보셨죠? 저도 자, 이 봉급생활자에서 자영업을 해봤고 또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또 아메를 통해서 우리가 자산소득을 일으키는 그런 비즈사가 됐는데 자, 어쨌든 이 자산소득을 일으킨 분들이 한 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내 주위에 대부분이 95%가 물통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끊기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준비하는데 이 자산소득자들은 그죠? 끊임없이 그런 자산에서 소득이 나오는 그런데 이런 기회를 갖는다는 게 일반인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플랫폼 빚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안목을 보고 저희들도 또 이렇게 했지 않았는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금 그런 어떤 100년의 어떤 그런 시간이 걸리듯이 95% 사람들 어떤 이야기를 한다? 내 자신 또는 자녀들에게 자 너는 몇 세야? 몇 세지? 황새 쫓아가지 마. 성취는 설교를 먹어야 돼. 내 분수를 알아야 돼. 안정, 안전, 안주가 최고야. 그래서 공무원 교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요즘 뭐 공무원들이 막 굉장히 사퇴를 많이 한다잖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런 사람 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돈의 인생은 전부는 아니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활용하냐 문제지만 내가 너를 잘 알아. 늘상 수업 시간에 졸고 집에서 게임하고 그 친구 갑자기 아멘에서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화학낸 꿈을 쫓지 마. 이게 만약에 나한테 유전되고 내가 자녀들한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이 친구는 또는 이 내 어떤 삶은 그죠? 그런 어떤 주류 사회로 편입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이번에 오플의 사람 어떤 이야기를 한다? 넌 독수리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실패도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뭐. 인생은 도전이야. 돈 인생의 전문이 아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자본은 반드시 필요해. 자본이 있어야 많은 기회가 좋죠. 그리고 자산속을 만들어. 그리고 큰 꿈을 가져. 이번에 유호성, 영화배우 유호성 알죠? 유호성. 유호성이 큰형이 이제 이번에 과학기술부 장관이요 지명됐어요. 서울대 교수. 둘째 형이 유상범 국회의원. 자기는 아무리 공부해도 큰형 작은처럼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 영화 가서 유명한 친구를 통해 영화배우가 된 거죠. 그 가족을 딱 스토리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참 엄마가 제일 그래서 어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가 배우면 남의 집안을 일으키고 남자가 배우면 자기 집안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 영어를 산골에서 엄마가 시집 갔는데 여기서 얘들을 교육시킬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읍으로 나와가지고 쌀장사를 하면서 얘들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얘들을 돌보도록. 그리고 영어를 해서 쌀장사를 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막 그게 너무 가슴이 맺히거든. 음식을 싸들고 서울로 야간 열차를 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을 뒷바지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애들을 돌보게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나요? 예? 예. 그래서 어쩌면 이 5% 사람들 이분들은 끊임없이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너 독수리야. 너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것도 열심히 뒷바라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거기에 이제 엄마는 모든 지극정성을 다 써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로 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가. 자, 애견샵에 이 마티즈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런데 마티즈 밥그릇이 이 사기로 된 밥그릇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나간 신사가 딱 이 사기가 가만히 보니까 당나라 고품이에요. 고유물이에요. 그래서 마티즈를 5만 원 주고 자, 이 애견샵 주인에게 저 밥그릇 나한테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돈을 줄게요. 그래서 5만 원 드릴 테니까 저 밥그릇하고 같이 좀 달라.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니까? 아, 이 밥그릇이 얼마나 고귀한 그 유물인지 아냐. 제가 이 밥그릇을 통해서 이 마티즈를 얼마나 많이 판지 모른다. 주인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그 가치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치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방금 말했지만 필립 코틀 교수가 했지만 자 이런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가기는 가되 이 35%이 350이라는 돈을 화쳤던 우리에게 돌려주는 게 예, 아메이 마케팅인데 제일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못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연방 그 통상위원회하고 싸우다가 결국 이제 이걸 합법적인 마케팅이다 해가지고 긍정적 혁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주는 에디슨 마케팅상을 이제 제이와 리치 두 분이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메이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캐나다로 일본으로 전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법적 투쟁을 거의 한 3년인가 5년인가 한 거예요. 이거 조폭소득이야, 조폭소득. 그렇게까지 예,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는데. 예,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35%. 자, 우리가 생활 소비 지출로 끝나지만 이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지출이 매출로 잡히고 소득이 잡히는 굉장히 단순한 일 아니에요? 우리 밑에 가면은 거의 모든 제품 다 있잖아요. 그걸 내 소득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산 광고 유통 소비를 우리는 단순히 소비로 끝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생산자 광고 유통을 우리에게는 그죠? 예, 환원해 가지고 나에게 광고 및 유통의 기회를 주는데 자 작년에 우리가 어떤 정도를 받아왔는가 자 한 1조 정도의 매출을 발생했는데 그중에 매달 지급되는 보너스 코앞 보너스가 한 76% 해가지고 3,290억 약 3,300억을 매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왜 이 광고 유통 이분들이 받아가고 우리 소비자가 이걸 받아오는 게 나쁘냐 이거죠.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 그리고 자 연말에 일시불로 또는 일시불로 줘주는 보너스를 우리가 코아 플러스라고 그러는데 이 코아 플러스가 한 1,040억이 이제 연말에 일시불로 적게는 뭐 몇백만에서 많게는 몇 억씩 줬다는 몇 억씩. 예. 이 부분이 과연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4,330억은 누구의 몫인가? 우리는 어차피 소비하면은 다른 사람, LG, 그런 어떤 생필 회사를 매출을 일으켜 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줬죠. 근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왜 마다하는가? 그게 어떤 가치를 내가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정확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너스, 자, 코아 플러스가 매달 줘지는 보너스를 우리가 코아 플러스, 코아 보너스, 그리고 35% 줘지는 보너스 코아 플러스라는데 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코아 보너스 3% 21% 보너스를 받으면서 이게 전부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코끼리 비스킷만큼 적습니다. 진짜 아메의 가치는 뭐예요? 이 코아 플러스 보너스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빌더 보너스 30%, 자 TTC의 핀 보너스, 그리고 루비 또는 0.25, 그리고 PQ 보너스, FG 보너스, QC의 성장 보너스, 비전 보너스, FA 보너스, 여행 이게 진짜 아메 사업의 가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자 이 보너스 받아보면서 내가 얼마 정도 하니까 돈이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메 사업의 핵심 가치는 이 보너스다. 그런데 이 빨간색의 이 보너스들이 전부 다 내가 죽으면 자산서도 인정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기회고 가치인가. 자,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두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이해하지 못하면 소외할 수 없다. 끝을 보고 시작해요. 저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사업의 끝을 보고 본 거죠. 아, 이 사업이 단순히 3% 에서 21% 써가지고 받는 보너스가 아니구나.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보너스가 있구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에 조인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가장 기본인 굿모닝을 아메 사업의 기초 파운데이션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왜 우리가 겉모닝을 하는가? 자, 첫 번째는 고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단톡에 아침에 받을게 먹은 걸 찍어 올리거든요. 예? 예. 소통하고 안 올리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두 번째는 고객 상태를 확인한다. 찍어 올리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 변화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 어떤 굿모닝, 예, 유산균과 프로틴, 물 먹으니까 좋죠. 예, 특히나 이 하이드라 부위에 단백질이 거기에 뭐가 있죠?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는 히아루론산, 히아루론산. 그럼 히아루론산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그 성분이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하기가 이 히알루론산의 효능이 첫 번째, 이 노인들이 피부가 막 주름지잖아요. 그것은 피부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보충해 준다. 우리 이제 이 근육 세포에. 그리고 두 번째는 노화를 예방한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에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다. 그리고 관절에 좋다. 이 한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화가 잘 된다. 히알루론산 이 하이드라 부위는 먹으면 또 배고프다네요. 계속 먹으면 되죠. 계속 피부가 뜨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라 부위 이 프로틴은 노인들에게 정말 최고의 제품. 특히나 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알면은 그 요즘 부산의 어떤 팀은 그 이제 그 청소년 굿모닝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침에 애들이 먹어가지고 뭐 굉장히 또 성장하니까 이제 반에서 뭐 너 왜 이렇게 키가 크노? 나 아침에 이상한 굿모닝 아니? 또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또 연결되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커뮤니티에 조인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제품이에요. 예. 내가 아침에 먹으면서 피부가 뜨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한다. 예. 그리고 새로운 고객 향초 관심을 있으면 다시 내 단톡에 초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뉴트리션 웰리스 라이프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의 번째 가치인 헬핑 피플 리버드 라이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이제 이번에 FC 미팅에서 왜 굿모닝이 중요한가? 아메리카의 기초를 한 거죠. 뭐 제품을 전달하고 파는 일이 아니란 거죠. 이런 가치를 아메이 컴퍼니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인 이제 브론즈 빌더 5150. 자, 뉴 AB를 5조, 그리고 오더 AB 15조, 토탈 AB를 50조.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된 브론즈 빌더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 자, 6% 적어도 여기에 5명의 굿모닝의 그런 소비자가 있으면은 6%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내외에 5명의 굿모닝 소비자를 조인시켜라. 이게 한국 하면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예.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다 보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브론즈 빌더를 달성했을 경우에 나는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조진다는 거예요. 괜찮죠? 한 400만 정도 5명 굿모닝에서 한 셋 그룹이 매일매일 아침에 뛰면 아침 피부에도 그죠? 매일 뛰는 피부에도 거의 한 5만에서 10만 피부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합니까? 또 열심히 하면은 또 뭐 바르고 찍고 먹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SP를 달성했을 때는 자, 이런 어떤 구조로 인해서 한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굿모닝이라는 굿모닝. 본질적인 거란 겁니다. 우리가 아미 제품을 내가 쓰고 전달하는 데는 또 많은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방금 신체 변화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죠? 내가 굿모닝을 해보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러니까 이걸 뭐 굿모닝이라 영어도 붙였지만은 뭐 거의 한 20년 이상을 아침에 바베큐. 제일 처음에는 뭐 너무 적응이 안 되잖아요. 뭐 된장국에 밥을 먹어야 한국 사람 힘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너무 편해. 아침 시간이 너무 짧죠. 한 10분이면 끝.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구조를 해가지고 내가 파운더스 피트를 갔을 경우에는 이제 모든 이런 보너스들이 조집니다. 그래서 호주 리더십 여행을 가고 연간 한 3,200조. 괜찮죠. 그래서 이 방법 뭐죠? 이런 굿모닝 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기서 기초가 돼가지고 자, 그분들을 이런 OM의 CLC라는 사업 또는 복지 프로그램에 조인을 시켜 나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이분은 이제 올해 9월부터 이제 비전 보너스가 시행이 되는데 자, 올 9월부터 2020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파운드 핏에서
다이아몬드까지, 그리고 2028년 3년까지는 다이아몬드에서 파운드 EDC까지 한번 도전해 보자. 액션.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한번 상담했는데, 이 32살 먹은 남자분인데 한 6개월 됐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비전본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굉장히 뭐 열정과 확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준 시뮬레이션 내용인데, 저는 이게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방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암회사를 통해서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굿모닝 팀 세 팀에서 여섯 팀을 구성해라. 팀당 5쪽. 예, 방금 했지만 남성, 여성, 청소년, 나이별, 그것은 각자 팀에서 알아서 해보시오. 이런 팀을 어떤 세 팀에서 여섯 팀을 구축하는 게 너무나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뉴 예별을 5조 이상, 오더 예별을 10조. 이거는 회사의 기준이죠, 기준. 예. 뭐, 뭐 5조 이상 뉴 예별. 저도 이제 9월부터 또 뉴 예별 프로모션이 있거든요. 예. 5조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SOP를 월 2조 이상, 그리고 시스템에 100% 조인해라.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예. 온라인 오프라인은 시스템에 조인되지 않으면 암의 삽은 불가. 복제가 안 되면은 자기 혼자 방금 개미 열심히 하다가 등이 휘니까 일을 못하는. 예. 그리고 브랜드 체인지, 체인지인데 빠졌네요. 스텝 바이 이제 그분은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빨리 100% 브랜드 체인지 해라. 왜? 그 정도의 사업을 보고 한번 해보겠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브랜드 체인지가 되지만은 속도를 내보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해라. 그리고 사업 설명을 노트에 기록해라. 내가 얼마나 누구에게 언제 했는지. 예. 그리고 탱화를 2배라. 우리 이제 그 지금은 좀 약화됐는데 탱화 일지를 반드시 기록했거든. 탱화 일지를 기록해서 이런 홈미팅에서 발표하는 걸 복제시켜 나가라. 그리고 탱화를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2배로 열심히 해. 예? 예. 그리고 비전 선언문을 6년의 플랜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나의 보너스가 얼마일 건가? 그리고 나의 행동 강령, 나의 꿈, 정말 내가 이 보너를 받아서 뭐 할 건지를 한번 적어보라. 그리고 꿈과 목표를 가시하시고, 예, 폰 화면에, 핸드폰 화면에, 거실에 다 때려 붙여라. 예.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우리가 이런 어떤 강의를 들으면 다 열정이 없다가 또 금방 줄어드는 게 이 꿈과 목표가 마음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CLC교를 이런 시스템 복제시키 그런 프로그램에 한 달에 한 조 이상을 초대하시고 홈미팅 스폰서와 함께 주일에 진행하면서 뎁스를 우리가 조율해 나가라. 그리고 2689 시대, 이게 이제 중국 대만의 유명한 홀리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2689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굉장히 안정화된 이야기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이는 두레그를 후원을 스폰서가 해줘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라든가 신문의 기사 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란 의미는 두레그를 후원해주고 20명의 성공자 스토리를 내가 정확히 알았냐. 그럼 내가 오늘 의사를 만나서 그럼 의사분이 성공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사를 만나 교사분이 성공한 스토리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자 스토리는 적어도 FC 이상분들의 성공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교사가 다이아몬드 성공했는데 그분이 안 보여.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검증된 성공자. 그리고 20개의 제품 데모를 빨리 익혀라. 이게 이의 의미입니다. 제품 데모를 못한다. 이분은 기본에 충실히 않는 거죠. 네? 그리고 6은 뭐예요? 6개월 동안 스폰서가 집중적으로 파트너를 후원했다. 그래서 홈미팅 메뉴를 복제시켜 나가고, 그리고 8은 항상 내가 8레그를 유지를 하시고, 9는 어떤 이야기죠? 자, 뎁스 9단계까지 지원을 해드려요. 이게 홀레진 이야기한 2689 시스템. 이렇게 한다면 안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들도 100%는 이렇게 한다 해도 이렇게 저희들이 어쩌면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메이 사업에서 최고핀인 FC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689 시스템을 우리가 단순히 2렉이 아니라 20명의 성공자, 20개의 데몬을 빨리 익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핀 보너스 이제 자, 이 부분에 이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이런 핀 보너스, 파운드, PT, 사파이어 이런 핀 보너스가 최초 재달성해서 이렇게 쭉 쳐집니다. 그리고 자, 수석 다이아몬드
부터는 마찬가지로 이 핀 보너스에 이렇게 쭉 줘줘요. 이 핀 보너스를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FCA가 되면 2억 4천만 핀 보너스 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3% 20%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자, FG 보너스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예?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이걸 어떠냐죠? 나로부터 독립된 그룹에 대해서 줘주는 거예요. 리더십과 엔디 보너스. 그래서 다이아몬드 미만들은 이런 형태로 보너스 줘지고 다이아몬드 이상분들은 이런 형태로 보너스가 줘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QC 보너스. 이 부분은 자, 수억 다이아몬드 이상부터 줘. 수억 다이아몬드. 수억 다이아몬드 이상분들은 이 QC 성장 인센티브를 줘주는데 자, EDC, 예,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크라운, 크라운 버스 해가지고 이 테이블로 연말에 일시불로 보너스 줘집니다. 예. 또 있어요. 이런 점수, QC 점수, FA 점수가 있는데 자, 이 QC 점수는 방금 이런 보너스도 있지만 핀에 대한 자격, FA 보너스는 또 FA 점수에 해당되는 만큼 보너스를 줘지는 그런 어떤 이런 FA와 QC 점수라는 게 있는데 또 이런 FA, QC 점수를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6개에 10점이면 수석 다이아몬드, 파운드 수석 6개에 16점이 되면 수석 다이아몬드, 파운드 수석. 그러니까 어떤 얘기죠? 내가 6명만 후원해가지고 그분들이 파운더스 PT가 되시면 내가 파운드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될 수 있다. 6년 동안 할 수 있어 없어요?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맨땅이 됐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은 맨땅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래서 FA 보너스 해가지고 FA 보너스는 또 내래그의 Q12에 20점이 되면 200%란 보너스가 또 있어요. 보너스 그러니까 3% 21%에 10개의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10개의.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목돈이. 예. 그래서 이 부분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내가 그럼 내년에 브론즈 빌더를 자생했다. 브론즈. 혹시 브론즈 빌더가 아니시고 한 사람? 다 브론즈 빌더예요? 그럼 내년에 여러분들은 파운드 PT를 가셔야 돼. 예. 자, 내년에 내 파트너가 그럼 브론즈 빌더를 한번 도전해보겠다. 브론즈 빌더를 도전하시고 2026년에 파운드 PT, 2027년에 사파이어, 2028년에 파운드 에메랄드, 2029년에 다이아몬드, 2030년에 파운드 다이아몬드. 그럼 2029년에 다이아몬드인데 자, 큐탭 내가 3개 이상 다이아몬드면 이분은 이제 비전 보너스라는 걸 받습니다. 그럼 내가 자, 내년에 브론즈 빌드라면 연간 소득 한 1200. 자, 2026년에 파운드 피트라면 3800. 2027년에 내가 사파이어면 5200. 2027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됐다면 1억 3000. 2029년에 다이아몬드가 됐다면 이 비전 보너를 받기 때문에 2억 17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연간 소득. 예. 2028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됐다면 이분은 연간 총 소득을 3억 1200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말 일시불 받는 게, 자, 그 중에 한 2억 4천, 1억 5천, 6,300이 일시불 받는 보너스. 그러면 이 3년 동안 내가 전반기는 다이아몬드 안 됐어. 또 후반기에 파운드 에메랄드 돼가지고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이런 보너를 받는다면은 2차 코어 보너. 그러니까 매월 받는 보너를 제외하고 일시불로 받는 보너를 합쳐보니까 약 4억 6,300. 3년 동안 합쳐보니까 약 5억 700만을 받을 수 있다. 누적된 거죠, 누적된 거. 이게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울산에 아파트 하나 분양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지긋지긋한 빚이 있다? 빚 청산할 수 있죠. 혹시 5억 이상 빚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안 올 거예요. 한 달 이자가 얼마 나가겠어요? 네. 그런데 내년에 브론즈 빌더 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한 거죠. 그럼 이 6년에 프롬프트에서 내가 5억을 한번 모아보겠다. 저희들이 이 플랜을 봤기 때문에 제가 또 98년에 조인해가지고 97년 조인해가지고 우리가 2003년에 이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일시불로 저희들이 거의 한 6억 이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성 리더들이 이렇게 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분명히 이 보너스를 보고 도전한 리더들이 나올 거란 거죠. 자, 또, 자, 내년 그럼 뉴 파운드 피트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럼 또 뉴 파운드 피트를 도전하신 분이 자, 2027년에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이분은 비전 보너스를 상방 1타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되시면 이분은 어떻습니까?
1년차, 2년차, 3차 해가지고 약 2억 2,200만 원의 그런 어떤 코어 플러스를 내가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 타임에 자 다이아몬드 유지하시고 파운드 다이아몬드 이분은 EDC까지 갔다면은 이분은 그죠? 한 5억 9천 거의 한 6억이다 6억. 그럼 이분은 거의 한 8억 1,600만 원의 부의 축적을 할 수 있다. 매달 받는 번을 제외하고 괜찮지 않나요? 예. 예. 자, 세 번째는 굉장히 좀 내년에 사파이어 도전해보겠다. 에메랄드, 파운드 에메랄드. 이분도 상반기에는, 아니, 1타임에는 다이아몬드를 못 갔어요. 그렇지만 2타임에 열심히 구축해가지고 다이아몬드, 파운드, 다음에 1위시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분도 약 7억 2천. 이런 목돈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가 저는 감의 사업을 왜 초집중하는가? 이런 기회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은 그런 기회를 잡았어요. 또 마찬가지야. 예,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게 아니라 또 이런 기회가 앞으로 6년 동안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진행하는 거죠. 예. 자, 이분은 굉장히 적극적이죠. 파운드스 에메랄드 해가지고, 자, 2003년에 파운드 이디시 쭉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분은 어떻습니까? 약 11억. 그럼 매달 받는 번호 값이면 15억이 넘어. 그래서 이디시 15억 그러잖아요, 15억. 이게 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2030년까지 내가 파운더스 EDC가 된다면 거의 11억의 그런 부의 씨앗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버느냐 문제가. 버느냐. 내가 이 보너스를 어떻게 버느냐. 그래서 이런 가치로운 부분을 우리가 해 나가죠. 그래서 믿음. 하베사업의 가장 중요한 믿음. 과연 저 보너스 이 기회를 내 걸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나이아르 폭포에 이 줄타기 선수를 초대한 거죠. 관중들이 물어본 거죠. 저분이 과연 저 줄을 타고 건너오겠는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건너오죠. 왜? 이분은 세계 1인자니까. 근데 저분의 목가마를 타고 건널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저 부정동에 한 소년이 이분의 목감을 타고 건너. 그래서 사회자분이 이 소년에게 넌 어떻게 저분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니? 너의 목숨을 걸고. 이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기독교에서 종종 한 번씩 얘기하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건 누구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 스폰서와 관계, 파트너와 관계하고 있지만 가장 중심에는 내 사업. 내가 저번을 받는 길은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저희도 울산 남창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FC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스폰서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들 사업할 때는 스폰서 사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때려쳤겠죠. 이건 내 사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언제? 100% 성공 확률 100%.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아주 간단한 용어지만 그 떼약볕에서 6개월, 1년을 하늘이 쉬어 비를 내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름과 역경이. 이분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난관에 이 기도를 했겠네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분은 그죠? 이 믿음이 맞다는 걸 증명이 된 거죠. 네, 우리 이제 9월 달에 FC 미팅 가서 찍은 사진. 이 패러그달 타면서 이 융프라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네, 이게 안목입니다. 안목. 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내가 본 거죠.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안목은 죽음의 시점에서 지금을 상상할 용기라. 여러분이 죽으실 때 인간은 불멸의 존재잖아요. 아니 불멸이잖아요. 불멸이 아니라 필멸.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그때 내가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을 해놨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무고동에 내가 땅을 샀어요. 안목은 죽음의 시점에서 지금을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아무리 좀 해놓지 뭐 했습니까? 네? 성공자는 안목을 진 자다. 누구나 불안한 것을 나도 보는 욕심이 아니라 남들이 지나친 것을 남다르게 보는. 아메이 요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거의. 나는 어떤 시선을 보고 있는가. 드러내는 걸 보는 힘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것, 은닉된 것을 발견하고 응시하는 내 마음에 어쩌면 내공이라는.
이 무고동 이 삼산에 땅을 산 사람은 남다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쉴 데 없이 거기를 왜 사니 그 뻘밭에. 그렇지만 그분들은 투자를 한 거죠. 무엇을 찾는 사람은 그것을 찾기 될 때까지 행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찾았을 때 당황하게 혼란에 빠져.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했잖아. 남들도 나를 인정하잖아요. 그런 후 그들이 한동안 혼란에 빠졌던 상태를 보고 가면 자신들이 발견한 세계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만물을 지배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다. 안목은 일상의 사소함과 단순함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찾는 능력이다. 분명히 이 플랫폼이 미래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부분을 보는 거죠. 안목을 그렇게 오랫동안 수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황역을 타도 운명을 탄다. 자신의 불운을 불러온 장본인은 자신뿐이다. 안목을 지닌 자는 보고 또 보는 자. 저도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했죠. 예. 성공자는 반복적인 응시를 통해 대중이 볼 수 없는 공동체와 갈 길을 선명하게 보는. 그래서 우리가 안목을 있어, 안목을.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쭉 가져오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도 자,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메시지와 메신저가 항상 일체됐다. 간디가 인도의 간디가 영국 옥스퍼드 유학을 간 거예요. 교회를 간 교회를. 그런데 흑인 차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건 대부분이잖아요. 아멘은 좋은데 네가 싫다니까. 네가 싫어.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아멘 뭐가 문제입니까? 제품, 보너스, 이 어마어마한 기회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 기회를 잠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사가 뭐가 문제죠? 없죠. 일단 네가 싫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체. 이 메시지와 메신저 일체에서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본질에 충실할 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 우리가 이 삶을 내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인내로 증명. 어쩌면 내 삶에 이런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느낌이 아니야. 여기서 잠깐 발만 삐끗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쩌면 부분 능선에 왔다고 생각해요. 30년의 기간. 왜 중간에 그런 시련과 역경이 없겠는가? 그렇지만 오로지 아멘만 통해서 그런 가치로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외나무다리를 잘 건너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인데 제가 찍은 사진이 아침에도 제가 찍었거든요. 물은 0도씨에서 얼음을 변한 게 아니라 물속의 얼음 핵이 성장해 물레는 흡사해 얼음이 된다. 이 얼음 구조와 물 입자가 틀립니다. 이게 이 얼음 핵이 발버둥을 발버둥. 냉동실에 한번 넣어놓고 아침에 꺼내보세요. 이 얼음 핵이 나타내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항상 그러냐. 부정적인 사람과 절대 울지 마라. 그는 병력 같은 존재. 정말 우리가 어떤 일 성공하든 나에게 부정적이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하고 내가 스스로 차단해. 병균과 같은 존재. 왜? 0.1% 부정적 마인드가 그 얼음액이 자라듯이 환경 여건이 변하면서 1%, 50%, 100% 자라요. 왜 보이는 얼굴이 안 보일까요? 그것은 이 얼음액이 점점 자라서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이건 스스로 차단해야 돼요. 누구도 차단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뭐 부정적으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환경 여건이 변화되면서 이 부정적 핵이 점점 자라서 꼭 미팅 가야 돼? 탑리더가 하는 거나 뭐 내가 집에서 유튜브 듣는다 똑같지 뭐. 나중에는 유튜브 들어봐야 다른 유튜브 들으면 되고 나중에는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100%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없어요. 이 부정적인 사람을 내가 평균 보듯이 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차단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차단했다. 예. 그래서 쭉 내용 있지만 또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인생의 항해를 쭉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나오는 구절이네요. 예. 당신은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하고 라고 부인 페넬로페가 말하자 여보 우리는 아직도 모든 고난의 끝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해야만 하고 오데스가 부인을 붙잡고 우리 인생은 항해입니다. 항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년 하고 뭐 편히 놓고 이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A70을 가시고 또 저 보너스를 받게 만드시고 끝없는 항해라는 항해. 이 항해를 내가 멈추지 않고 하는 게 우리가 갈 길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비전 보너스가 엄청난 길을 오고 있다. 적어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전부 다 리허설이 끝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구워라 와라 구워라. 메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점검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지금 7, 8월이에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워라 와라.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암의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한번 안목을 가지고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보너스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